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량을 하여 타인 소유임을 알고 점유했는데도 취득시효로 빼앗아 갈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민법 245조 1항은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시는 사항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기간 20년이 끝나기 이전 중간에 경계 측량을 했더니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소유자가 침범 부분을 내놓으라는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아서 20년이 된 시기에 점유자가 그 침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자주점유, 즉 자기가 주인인 점유라야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주점유가 인정이 되어 점유자의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첫째, 이 문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자주점유가 무엇이냐 그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주점유란 그 소유의 의사가 뭐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거나 또 그러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표현이 다소 애매한 듯 합니다마는 법률상의 적법한 권리를 가지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라면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만 갖고 있어도 자주점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측량을 하여 타인의 토지까지 점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서 경계 침범 사실을 알았더라도 여전히 자주점유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당시, 그러니까 점유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있으면 되고, 중간에 소유자로부터 명도 요구나 사용료 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았거나 측량을 하여 점유 부분이 타인 소유임이 밝혀지더라도 자주점유가 그 자체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즉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그 사실을 알면 1차로 점유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침범 부분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점유자가 처음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을 그 처음에 알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그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고서 점유를 한 경우, 즉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타주 점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점유를 처음 개시하기 이전에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 개시 당시에는 경계 침범 사실을 몰라서 자주 점유를 하다가 중간에 경계 침범 사실이 드러났어도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계 침범의 분쟁이 생겨서 소송에 이르게 되면 이 대부분의 토지 점유자는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왜? 그런 소리 해봐야 손해만 될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착한 분들이 수없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알았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알았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 중간에 알았다면 설령 알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점유자가 질의 겁을 먹고 소유자에게 합의를 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면 그때부터 그 점유자는 임차인과 같은 지위로 바뀌어서 타주 점유가 되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타인이 내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단순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침범 사실을 알리고 명도하라 내지는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점유자의 그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소송을 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정도의 효력 외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야 취득시효 20년의 진행이 멈추고 판결을 받아 승소해야 점유자의 그 취득시효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남의 땅을 무상으로 점유하였다면 100년을 점유했더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이를 돌려줘야지 20년 점유하였다고 아예 토지 소유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십니다. 대부분 그 취득시효로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당사자들이죠. 저야 그런 분들의 심정을 댓글을 보고서야 알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악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법이 나에게 이롭지 못하더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받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취득시효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 이 취득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이 소유자처럼 20년간 점유하도록 방치하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타인이 내 소유 부동산을 20년이나 부당하게 점유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타인이 점유한다는 사실을 알면 인도 청구, 사용료 청구를 하는 등 반응을 보여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취득 시효는 타인이 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취득 시효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년 점유하면 무조건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어 토지를 빼앗긴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 점유자가 거짓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다고 주장하는지를 법원이 철저히 심리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 다투어야 하고 또 그럴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취득시효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